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역은 영월 고시굴입니다. 2020 온라인으로 찾아가는 지질 화석 탐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질공원이란 특별한 과학적인 중요성, 희귀성, 경관적 아름다움을 지닌 장소로 생태학적, 고고학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도 함께 지니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경제적 이익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공원입니다. 2010년 10월 그리스 레스보스 섬에서 진행된 제9회 유럽 지질공원 회의에서는 지질공원을 과거로부터 배우고 익혀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지질공원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목적은 지질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지역을 다른 여러 중요한 자연적, 문화적 요소와 함께 이용하여 관광지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은 영월, 정선, 태백, 평창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생대 퇴적압류를 보여주는 장소로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하천 지형 및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되어 있어 지질학적,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을 지도에 표시한 모습입니다. 영월, 평창, 정선, 태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 함께 탐사할 지역은 바로 이곳 영월의 고시굴입니다. 고시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시굴은 1966년에 발견되었고 1969년 6월 4일에 천연기념물 제219호로 지정되었으며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학술적, 자연유산적 가치가 뛰어난 동굴입니다. 1974년 5월 15일에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되었습니다. 고시굴은 임진왜란 당시 고씨 가족이 피난했던 곳이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시굴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구조입니다. 제일 아래층에는 지하수가 하천처럼 흐르고 있어서 고시굴 안에 들어가면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약 950m 길이의 주굴은 석회암 내에 발달한 전리면을 따라 형성되었고 약 2438m의 가지굴은 층리면을 따라 형성되었는데 이 중에서 500m의 구간만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시굴에는 종류관, 종류석, 석순, 석주, 동굴산호, 유석 등 다양한 동굴 생성물이 있으며 특히 비공개 구간에서 자라는 흑색을 띠는 동굴 생성물이 고시굴의 자랑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고시굴에 가려면 영월 서부시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17번 미니버스를 타면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용요금은 어른이 4,000원, 초, 중, 고등학생이 3,000원입니다.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연휴, 주말, 성수기에는 15분 간격으로 50명씩 인원을 제한하여 입장을 시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나룻배를 타고 남한강을 건너서 동굴 입구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동굴 입구까지 다리가 놓여 있어서 편하게 걸어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너면서 동굴 입구 근처 양쪽 아래를 내려다보면 강물의 흐름이 조금 다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출수입니다. 석회암 지대에 내린 비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동굴을 따라 하천에 들어가면 하천 바닥에서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며 물이 솟아오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용출수입니다. 고시굴이 가지고 있는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시굴은 카르스트 지형에 속합니다. 카르스트 지형은 빗물이나 지하수가 석회암의 표면, 전리를 따라 흐르면서 석회암이 녹으며 만들어지는 독특한 지형입니다. 카르스트라는 말은 아드리아 해 연안의 이태리와 슬로베니아의 경계에 이르는 카르스트 지방의 가장 전형적으로 발달한 지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암석지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대에 탄산을 포함한 지하수의 용식작용으로 형성된 동굴입니다. 돌리네는
석회암이 녹아서 웅덩이 모양으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형태입니다. 석회동굴이 발달한 지역에 시간이 지나면서 동굴이 성장하게 되면 동굴의 상부가 무너지면서 오목한 지형인 돌리내가 형성되게 됩니다. 우발라는 2개 이상의 돌리내가 연결되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런 우발라가 여러 개 합쳐져서 생기면 이런 폴리해를 만들게 됩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 약한 산성을 띤 지하수는 석회암을 구성하는 광물과 반응하여 암석을 서서히 녹이게 되는데 이 지하수의 흐름을 따라 동굴이 형성됩니다. 동굴 내부에서는 지하수에 녹아있던 석회질 물질이 다시 침전되어 종유석, 석순, 석주 같은 동굴 생성물을 만들게 됩니다. 동굴 생성물은 동굴 속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적인 침전물입니다. 동굴 속에 있는 물이 특정한 광물에 대해 과포화 상태에 이르면 그 광물이 화학적으로 침전하면서 만들어집니다. 석회동굴의 주된 광물은 방해석과 아라고나이트입니다. 동굴 생성물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종유석, 석순, 석주입니다. 종유석은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자라는 것입니다. 석순은 종유석으로부터 물방울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위로 성장합니다. 석순의 크기는 성장 속도, 성장 기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천장에서 공급되는 물의 양, 화학 성분, 천장의 높이, 물방울이 떨어지는 위치에 따라 그 모양이 다양하게 변합니다. 천장에서 아래로 자라는 종유석과 바닥에서 위로 자라는 석순이 만나면 석주가 됩니다. 지금부터 보여주는 사진들은 고시굴에 가면 직접 찾아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 유석입니다. 유석은 천장, 벽면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해 암석이나 다른 동굴 생성물 위에 자라는 것으로 벽면, 바닥의 지형에 따라 그 모양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천장으로부터 이곳에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색을 띠고 있는 유석이 여러 가지 색을 띠고 있는 유석으로 덮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시기에 자란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자란 유석을 새로운 유석이 다시 덮으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곳에 가면 벽면에서 나오는 물을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서 사진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아래쪽에 물기가 있습니다. 많은 비가 동굴 밖에 내리게 되면 암석의 틈으로 빗물이 새어 들어와 동굴 생성물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동굴 산호입니다. 이쪽에 보면 약간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일 텐데요. 암석으로부터 조금씩 물이 새어 나와서 동굴 산호가 자란 것입니다. 동굴 생성물은 물이 있어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천장같이 생긴 곳이 2개 있습니다. 여기와 여기인데요. 옛날에 동굴이 만들어진 후 동굴 속에는 많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에 물이 흐르면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쌓이는 것처럼 동굴 속에서도 쌓이게 됩니다. 동굴 속에서 쌓인 모래나 자갈들 위에 물이 흐르면서 유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동굴 속을 빠른 속도로 물이 흐르면서 모래나 자갈들이 깎여 없어지고 그 위에 자랐던 이 유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래나 자갈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굴 속이나 벽, 천장을 이루는 석회암은 여러 모양으로 변합니다. 이곳의 벽에서는 여러 개의 구멍을 관찰할 수 있는데 동굴이 만들어진 후 동굴 속을 흐르던 물이나 동굴 속에 있는 공기 중 수증기에 의해 석회암이 녹으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모양들은 동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종류관이 일렬로 자라고 있는 곳입니다. 석회암이 갈라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으로만 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렬로 자라게 됩니다. 종류관은 천장에 맺혀 있는 물방울 주변에 방해석이 침전되어 형성됩니다. 물방울이 떨어지지 않고 성장하기 때문에
항상 5mm 정도의 지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줄무늬를 볼 수 있습니다. 석회암은 옛날 바다에 살던 생물들이 죽어서 차곡차곡 쌓인 암석입니다. 강, 호수, 바다에서 퇴적물이 쌓여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쌓이면서 평평한 면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층리면이라고 하고 층리면을 옆에서 본 것을 층리라고 합니다. 사진 속 줄무늬는 층리입니다. 여기에서는 문어 다리처럼 뻗어져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 자세히 보면 문어 다리의 빨판 같은 것들이 보입니다. 이것은 유석이 자란 다음 그 위에 동굴 산호가 자란 것입니다. 유석은 보통 흘러내리는 물에서 자라고 동굴 산호는 물이 천천히 나올 때 자랍니다. 따라서 이곳은 예전에는 많은 물이 흘러 유석이 자랄 수 있었지만 요즘은 물이 거의 흐르지 않아서 동굴 산호만이 자라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알아본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석회 동굴이 발달하는 지역에 시간이 지나면서 동굴이 성장하며 동굴 상부가 무너지면서 형성되는 오목한 지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동굴 생성물 중에서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사진 속 동굴 생성물이 만들어진 환경을 추정해서 설명해 보세요. 퀴즈의 정답은 학교 선생님께서 안내하신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고시굴 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